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첫째 주 오토타임스 하이빔 뉴스. 저희가 다시 원래 포맷으로 한 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망했죠? 폭망했어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저에 대한 반응과 지적들이 많아서 좀 편하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저 팟캐스트 방식으로 하다가 다시 약간 포멀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대학교 권영주입니다. 네. 네, 오토타임스 오아름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요즘 뭐 장안의 뜨거운 화제 뭡니까? G80입니다. 네. 제네시스 G80. G80. 예, 네, G80이라고 꼭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차명을 네. 그렇게 제조사가 확정을 한 거죠. 네. 옛날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소나타 그렇죠. 나왔을 때 소나타냐? 그래가지고 소나타. 아니다. 소나타. 쌍시오 쓰고 소나타를 불러달라 해서 소나타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제조사의 원래 차명 정식 명칭대로 G80 이렇게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G80 반응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게 하루 만에 사전 계약이 22,000대가 됐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프리미엄 차종인데 네. 22,000대가 됐어요? 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게 그리고 법인차가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대량으로 들어오는 법인차 수요가 조금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그럼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수치죠. 네. 아니 이게 그만큼 많이 됐다는 게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네. 얼마예요? 이게 어쨌든 현대기아차가 그렇잖아요. 어쨌든 좀 기본 가격은 좀 낮지만 여기에 이제 옵션을 많이 넣으면 네.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 예. 라서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시작 가격은 5,200만 원대에서 시작을 하고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옵션을 다 넣으면 2,400만 원 정도가 옵션이에요. 그래서 차값이 한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2,400만 원의 옵션은 정말 대단하네요. 옵션 하나당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정말 대단합니다. 네. 뭐 썬루프 하나가 뭐 800만 원 뭐 이렇습니까? 그렇진 않은데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뭐 이제 AWD 4륜 구동도가 한 300만 원, H-트랙. 뭐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뭐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막 넣다 보면 한 2,500만 원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가격을 논하는 건 거의 의미가 없고. 대체로 봤을 때 근데 수입차는 어쨌든 이제 약간 패키징을 해서 들어오잖아요. 네. 그것과 이제 상품성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현대차 상품팀에서 네. 가격을 설정할 때 이렇게 수많은 옵션을 가지고 2,400만 원까지 벌려놓은 이유가 딱 떠오르네요. 뭘까요? 그만큼 이 가격대 안에 포진해 있는 경쟁 차종들이 가격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차랑 비교를 해도 충분히 경쟁 안에 가격은 들어갈 수 있도록 네. 패키징을 한 거네요. 나름. 그런가 봐요. 네. 정말로 그래서 경쟁차 렉서스 ES의 네. 경우에는 딱 시작 가격이랑 비슷해요. 5,700만 원에서 시작하니까 ES부터 시작해서 S90이 한 6천만 원이거든요. 예. S90도 여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5 시리즈가 6,200만 원이거든요. 네. 이 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E 클래스도 7천만 원. 이 그렇죠. 안에 들어가고 네. 다 들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야. 딱 패키징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 고장력 강판에 인장력 늘리듯이 네. 쫙 늘려놨네요. 고물처럼. 네. 나름대로 뭐 이건 뭐 작전이니까 네. 뭐 저희가 뭐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럼요. 아니고 나름 전략이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 가격 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요. 어쨌든 3세대니까 2세대가 나왔을 때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현대차에 있을 때고 그 중간에 이제 이 G80이 제네시스에서 G80으로 바뀌었었는데 그러니까 제네시스 브랜드를 달고는 사실 처음 나온 거예요. 얘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네시스가 밀고 있는 요즘에 그 두 줄 라인 디자인. 있잖아요. 네. 앞뒤로 두 줄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약간 쿠페형으로 떨어지는 이 측면 라인. 근데 이게 쿠페형이어서 사실 뒷자리가 중요한 차인데 쿠페형이어서 이게 뭐 뒷자리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았는데 시트를 조금 낮게 설계를 그렇죠. 해서 네. 이제 헤드룸 좀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뭐 아무튼 실내외 디자인이 너무 호평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번에는 디자인 감성에서 좀 성공을 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 이상엽 전무가 일 한번 냈나요? 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네시스에서 GV80에서도 이미 봤던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세단으로 오니까 또 다른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느낌을 가지고 되게 다른 변화를 되게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랜저에서 한번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한번 일을 내더니 네, 제네시스 G80까지 네, 일을 냈군요. 뭐 저 개인적으로 봐도 네. 나쁘지 않아요.
이번에 그 차체 외장색 중에서 사하라 베이지라는 색깔이 있어요. 아, 사하라 베이지. 사하라에 있는 마치 사막 같은 그 샌드 같은 느낌. 네. 이런 외장색을 굉장히 잘 뽑더라고요. 아, 이름 잘 짓네요. 사하라 베이지. 사하라 베이지. 선샤인 블루. 이것도 있어요. 네. 선샤인 옐로우도 있고요. 네. 컬러도 장명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이름 잘 붙였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 현대차 강점이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고 만들어지고 개발되다 보니까 이 편의 품목이 상당히 우수하다. 그렇죠. 네. 뭐 경쟁차 정도는 뭐 경쟁이 이제 거의 수입차인데. 네. 어떤 편의 품목에서 지금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좀 민감해하는 게 고속도로 달릴 때 이 단속 카메라잖아요. 네. 해외는 사실 단속 카메라가 별로 없잖아요. 아, 가끔 있긴 가끔 있어요. 이렇게 숨어 있다거나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지켜본 적도 있어요. 얘는 이번에 이제 고속도로 단속 카메라가 나오면 그 속도에 맞춰서 크루즈 컨트롤을 제가 그거 이상으로 해놔도 그 앞에만 가면 줄어요. 마치 내가 운전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냥 100km를 맞춰놔도 이 단속이 80km라고 하면 갑자기 속도를 그 앞에서 이제 80km를 줄였다가 거길 살짝 지나면 100km로 다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가감속도 저절로 알아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자 성향에 따라서 가감속을 좀 일찍 할 건지 아니면 좀 여유롭게 할 건지 이런 것까지 좀 조절을 하고 또 이제 동승자 안전 지키는 게 이제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뭐 급제동하거나 전방 출돌 이런 게 만약에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동승자 등받이를 좀 앞으로 당겨서 좀 충격이 있어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약간 이런 기능을 넣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당연히 있고요. 졸음 방지 기능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보셨죠? 네, 타봤죠. 어떻습니까? 이게 차가 확실히 E클래스나 5 시리즈보다 커요. 얘는 거의 5m에 육박하기도 하고 휠베이스가 이 경쟁차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3m를 넘어요. 그러니까 실내 공간이나 차체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제 G80이 앞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약간 실효율이 살짝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 예. 이게 디젤이나 뭐 가솔린 배기량이 좀 달라서 이렇게 저희가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탔을 때는 이게 3.5를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효율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어쨌든 현대차의 강점인 소음 진동 이런 거 굉장히 잘 잡았고요. 또 굉장히 부드럽고 뭐 편안하고 네.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사실 저는 약간 아쉬웠지만 좋았던 건 이런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되게 강력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선을 넘으려고 그러면 너무 강력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약간만 올리면 오히려 차가 좌우로 막 중심을 잡으려고 안간 힘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속력을 높일 때는 이런 보조 시스템을 약간 꺼야 오히려 좀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보시기에 어떠세요? 경쟁력이 그러면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제네시스 브랜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가 약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소비자들이 이걸 프리미엄으로 인식을 하겠느냐라는 건데 저는 이번에 이제 GV80 나오고 G80 나오면서 확실히 어느 정도 좀 견줄 만큼은 됐다라고 생각해요. 차의 이제 비교가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브랜드 경쟁에서 어느 정도 이제 브랜드의 프리미엄이 좀 생겼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뭐 이런 거죠. 제네시스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네. 뭐 현대차가 만든 게 제네시스가 뭐 프리미엄 되겠어?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새로운 제품이 추가되고 또 디자인이 바뀌고 뭐 여러 이제 지금 이제 벌써 3세대까지 온 과정이잖아요. 이 정도 되니까 야 많이 달라지고 많이 좋아졌네. 진짜 프리미엄 같은데? 이제 그런 인식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수입자도 상당히 긴장을 좀 하는 그런 모양이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E클래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이잖아요. 뭐 5 시리즈도 뭐 세 번째인가 그렇고요. 인구 대비 시장 대비.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굉장히 시장에 엄청 성숙해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G80이 여기서 좀 평가가 좋다 싶으면은 글로벌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좀 밀어 비춰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어쨌든 뭐 자동차 업계가 여러 가지 공장 가동 중단된 이슈가 많았는데 그래도 4월 달에 네. 오히려 판매는 더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 신차가 또 쏟아지죠. 그중에 네. 이제 가장 주목할 게 뭡니까?
네, 7세대 아반떼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사전 계약이 만대가 돼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출고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진짜 출시가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출고가 되는 건데 계속 세대를 거듭할수록 커져서 이미 거의 예전에 소나타만 하다라고도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높이는 낮아지고 너비가 25mm 넓어지고 휠 베이스도 20mm 넓어져서 동급 최고 수준 자랑한다고 하고요. 동력계가 그 전에는 디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그리고 마지막에 터보 N까지 네. 이렇게 4개가 출시될 예정이고요. 1,500만 원부터 2,400만 원 사이에 포진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용차도 있죠? 네, 쌍용차가 그 미스터 트롯 보셨어요? 미스터 트롯이라고 굉장히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 트로트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거기 네. 우승자가 임영웅 씨라고 아주 어머니들의 거의 아이돌 그래요? 수준이에요, 지금. 아. 거기에 이제 우승 상품으로 내걸었었어요, 이 차를.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좀 핫해졌어요. 렉스 G4 렉스턴 화이트 에디션이라 그래서 뭐 이제 내장도 바꾸고 실내도 바꾸고 편의 품목 추가해서 그 임영웅 씨에게 1호차 전달했다고 하면서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화이트 에디션이면은 뭐 색상을 조금 실내를 네. 뭐 화이트로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어. 외관도 화이트, 뭐 실내 색상도 약간 밝은 색으로. 그 실내가 화이트면 그때 많이 타는데. 네. 알겠습니다. 또 캐딜락도 나오네요. 네, 캐딜락도 XT5 부분 변경이 이미 출시가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좀 굵직한데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나 요거 뜨겁네요. 그렇죠. 링컨의 에비에이터. 그리고 포르쉐 마칸 뭐 마칸. 이런 차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언급 중에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좀 전에 언급하셨는데 네. 설명이 조금 짧아요. 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네, 해주세요. 네, 올스페이스는 그냥 좀 더 이제 롱휠 베이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는 이게 한번 판매된 적이 있었는데 2018년에 그때는 5인승으로 판매가 됐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7인승으로 가져온다고 하고요. 또 링컨 에비에이터도 6인승하고 7인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번에 좀 7인승 SUV가 확실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올스페이스의 경우에는 티구안보다도 길이가 215mm, 휠 베이스가 110mm 많이 늘어서 이런 활용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휠 베이스가 110mm면 11cm가 늘어난 건데 이거 네. 레그룸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에비에이터의 경우에는 사실 공식 출시를 안 했는데 미리 몇몇 분이 인도를 받으셨대요. 사전 계약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가솔린은 먼저 나온 상태고 링컨이 PHEV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연내에 같이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링컨 브랜드는 네. 국내에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매니아 네, 약간 링컨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에비에이터는 참 관심 차종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포르쉐 마칸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서울 모터쇼 열렸을 때 그때 이제 사전 계약을 받았었어요. 예. 근데 벌써 1년 정도가 지나서 아직까지 이제 인도가 되지 않고 있다가 아마 이번 달부터 인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뭐 이거는 뭐 계약이라기보다는 네, 그렇죠. 이미 계약받은 거 이제 물량 들어와서 공급해 주는 거.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 외에 또 뭐 람보르기니 우루스도 있어요? 아니요, 람보르기니 요르스가 아니고요. 그럼 람보르기니 우루서? 원고 눈이 잘 안 보이 노안이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에 크게 뽑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노안이 와가지고. 네, 자. 투아렉이 이제 V8 버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좀 그렇군요. 대배기량의 좀 고성능 차종인데요. 이게 경쟁 차종이 뭐 오르스도 있고, 카이엔 쿠페나 뭐 BMW X6M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요. 다음부터는 좀 글자 좀 크게 뽑아주세요. 네. 노안이 13으로 뽑겠습니다. 이제 과연 수입차와 국산차의 대결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타임스 오아름 편집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뉴스 바로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앞으로 뉴스를 클립해서 쪼아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로 더 통합하니까. 세 번째 뉴스는 김성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캠핑카 뭡니까? 네, 제가 기아차 대표 경차이죠.
레이를 활용한 캠핑카를 만나고 왔습니다. 아니 이 작은 차가 캠핑카로 변신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캠핑카 제작업체인 카라반 테일이 만든 이 차의 이름은 아주 귀여워요. 로디입니다. 로디. 네. 로디는 이 폴란드어로 아이스크림을 뜻하는데요. 예. 네. 이 카라반 테일 측 입장에서는 좀 뭔가 좀 귀엽고 좀 남녀노소 누구나 탈 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 로디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로디 이쁘네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받아요. 자, 이름만 들어도 무척 귀여운 캠핑카일 거라는 거는 뭐 충분히 짐작이 되는데.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아니 경차로 캠핑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선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면 만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이 자동차 관리법 하위 법령인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 개정 내용에 살펴보면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었던 기존의 개정을 깨고요. 예. 일반 승용차도 다 캠핑카로 개조를 할 수 있게끔 그렇죠. 바꿔 놓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새로 개정된 법을 적용해가지고 네. 레이의 뒷좌석까지 싹 다 개조해서 뜯어내서 네. 거기다가 주방 시설 집어넣고 TV도 넣고 TV도 넣고 아니 그 작은 공간에 들어갑니까 이게 다? 응? 네. 차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직접 만나고 왔는데 되게 안에가 또 레이가 또 박스카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실내 공간이 넓고 안에 개수대부터 뭐 수납장 뭐 없을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아주 놀라웠고 뭐 간접 조명도 있어서 나름 감성 캠핑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형을 늘리거나 하는 거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실제로 있는 공간에서만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 안에 뭐 싱크대도 있고 TV도 있고 태육이 있다니까. 그리고 사람 그럼 1인 혼자잖아요? 딱 2인용으로 2인용으로 한 명 한 명 반듯하게 누우면 딱 들어갑니다. 반듯하게.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듯하게. 절대 몸부림치면 안 된다. 아주 아늑하게 네, 반듯하게 누워야 됩니다. 그러네요. 히터도 있고.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네. 이 안전관리 규칙을 바로 잡는 게 조금 힘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네, 실제로 이 캠핑카법이라고도 하죠. 시행된 개정안을 발표를 하면서 안전시설을 대신 좀 강화하는 추가 개정안을 발표를 했어요. 뭐 예. 주행 중에 뭐 수납장 문이 열린다든지 뭐 세세한 안전규칙을 다 맞췄어야 했거든요. 위험하니까. 네, 이런 부분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특히 이 차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반듯하게 누워야 되기 때문에 시트를 한 세 단락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네, 시트를 세 단락으로 쪼개서 풀플랫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벨트 위치가 살짝 안전 기준을 받을 때까지 조금 걸렸다고 해요. 세 단락으로 쪼갠다는 게 어떤 개념이죠? 머리 받침대랑 이 등받이 부분 그리고 바닥 부분 해서 총 3단계로 뺄 수가 있습니다. 네, 빼서 풀플랫을 등받이 각도를 눕히면 소파도 되고 침대도 되고. 네. 우리 저기 뭐 지붕에서 뭐 하나 쫙 내리면 뭐 네. 사다리 되고 뭐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네. 침대를 쫙 펼쳤더니 소파가 되고 네, 아주 좀 신기하면서도 볼수록 참 놀라웠던 접이식의 공간을 잘 활용했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저 궁금해요. 항상 이런 거잖아. 그래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 얼마예요? 가격이 1,780만 원부터 한 네. 2,400만 원 수준인데요. 2,400만 원 수준이요? 네, 이게 진짜 일반 그냥 경차 레이, 기아차 대리점에서 사는 레이랑 비교를 해보면 한 500만 원에서 한 8, 900만 원 정도 조금 더 돈을 주면 완전 네, 500만 원 정도면 뭐 아주 고급스럽지 않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돼 있다면 네. 마니아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보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도 반응이 꽤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사장님이 생각보다 마진을 많이 안 넣네. 아니 왜냐면 보통 이렇게 개조를 하면 차값에다가 그쵸. 보통 한 1,000만 원 이상 넘어가거든요.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네. 그런데 상당히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패키징을 잘했군요. 패키징이 좀 놀라운 것 같고 네. 가격이라든지 딱 필요한 캠핑, 초보 캠핑 마니아들을 위한 딱 구성 요소를 아주 알차게 짜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거 경차 혜택은 그대로 받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뭐 개조랑 관계 없으니까. 네, 전혀 관계 없고요. 경차 혜택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자동차 세금 다양한 모든 측면에서 기존 레이와 동일합니다.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군요. 무거워졌으니까. 그렇죠. 저도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을 했는데 이 효율 부분은 나중에 따로 시승차를 받아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럼 이게 무게가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네. 예, 여러 가지 옵션을 추가할 경우 제 생각에 한 1000kg은 그래도 육박하지 않을까. 1톤은 넘겠군요. 네. 아무래도 효율 면에서는 기존 레이보다는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1톤이 넘는데 이게 100이랑 999cc, 8cc 이 차가 끌고 가게 되는군요. 네. 뭐 달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회사 측은 말을 그럼요. 하지만 이렇게 보는 네. 거죠. 경치 관람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캠핑카가 주는 매력이 더 확실히 그럼요, 있으니까. 그럼요. 네. 지나가다가 캠핑 가시면서 좋은 경치 감상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고. 여유롭게. 그럼요. 네. 경찰하고 뭐 속도 낼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기본 편의 품목 가지수에 따라가서 트림이 좀 나뉘네요. 네, 한 세 가지 트림으로 나뉘고요. 네. 가장 기본형은 이 풀플랫으로 만들 수 있는 한 침대 형태의 풀플랫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만 지원을 하고 여기에 몇 가지 옵션을 추가하면 뭐 개수대도 달 수 있고 수납장도 달 수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 봤을 때 네, 사고 싶던가요? 진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네. 특히 레이는 누구나 남녀노소 쉽게 차를 몰 수 있는 경차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주차 공간을 뭐 카라반 차처럼 잡아먹지도 않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젊은층 소비자분들 그리고 자식들을 다시 시집장가 보내고 이 노년층, 중장년층들도 생각보다 인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스타렉스라든가 이런 큰 차를 개조해 가지고 뭐 다 갖춰놓고 네. 하는 것보다 그냥 작은 소소한 공간에서 그냥 뭐 조용한 곳 네.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인생의 여유를 즐기려고 하는 맞습니다. 그런 그 노년층에게도 상당히 적합하다. 네. 가격도 적당하고. 네, 가격도 나쁘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토타임스 4월 첫째 주 하이빔 뉴스는 이걸로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준비했는데 아무쪼록 의견들 많이 개진해 주시면 또 취재도 하고 애프터 서비스도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